김지연은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시며 회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는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건축 설계사로서 그녀는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스스로 설계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연은 뛰어난 실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번번이 주요 보직에서는 제외되었다. 정 앤 파트너스에서 여성 임원이라는 존재는 아직 요원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남편 민주는 같은 회사 영업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성공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 민주는 지연의 재능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겪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늘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의 불만은 지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출세를 가로막는 걸림돌에 대한 좌절감에 가까웠다. 그는 지연의 능력 덕분에 상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다. 지연은 그런 민준의 속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 앤 파트너스 창립 기념 파티가 있었다. 지연은 민준과 함께 화려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돋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어색하지만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준을 향했다. 그는 상사들에게 둘러싸여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과 초조함이 지연의 눈에는 훤히 보였다. 지연 씨,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나지막하고 기름진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연은 몸을 돌려 강 이사를 마주했다. 그는 회사의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었고 늘 주변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이사는 지연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신용을 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지연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늘은 평소보다 더 멋지십니다. 하하하, 고맙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아까 들었는데 지연 씨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사에 지연 씨 같은 인재가 있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강 이사는 칭찬을 건네는 척하며 지연의 허리를 슬쩍 감싸 안았다. 지연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했다. 과찬이십니다. 모두 팀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준은 강 이사에게 굽실거리느라 그녀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 지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먼저 가보겠다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민준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강 이사에게 돌아와 아첨하기 시작했다. 강 이사는 지연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는 듯 침을 삼켰다. 그는 민준을 은밀한 구석으로 불러냈다. 민준 군 자네는 참 복이 많아. 저렇게 능력 있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었으니 이사님 과찬이십니다. 민준은 허리를 굽히며 웃었다. 강 이사의 칭찬은 그에게 있어 큰 영광이자 기회였다. 민준 군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야. 자네도 나를 도와준다면 이번 인사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걸세.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부사장이라니. 강 이사가 부사장이 된다면 그 아래 실세는 바로 그가 될 수도 있었다. 이사님, 저는 이사님께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 내 자네의 충성을 믿네. 하지만 충성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강 이사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속삭였다.
자네 아내 참 매력적이더군. 그런 여자를 옆에 두려면 그만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겠지.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강 이사의 의중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지연은 그의 전부였고 그의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이기도 했다. 민주는 순간적인 갈등에 휩싸였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연이는 내 아내야. 민주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강 이사의 다음 말은 그의 결심을 흔들었다. 자네가 나에게 그만한 선물을 해준다면 나는 자네에게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네. 자네의 부사장 승진, 내가 보장하지. 부사장이라는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양심에 대한 죄책감 대신 욕망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사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강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귓속말로 몇 마디를 속삭였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는 지연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강 이사와 관련된 업무를 자주 언급했고 그녀에게 강 이사와 식사 자리를 갖도록 유도했다. 지연은 민준의 적극적인 태도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남편이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게 해주려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 이사를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그의 불편한 시선과 음흉한 미소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늦게 퇴근한 지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섰다.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준의 변한 태도, 강 이사의 시선, 그리고 그녀 자신의 불안한 마음. 모든 것이 뒤엉켜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그의 온기에서 위안을 얻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은 잠결에도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는 듯 몸을 돌렸다. 지연은 그의 차가운 등 뒤를 바라보며 혼자 외로움에 떨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남편의 차가운 등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김지연은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주는 평소와 달리 그녀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마다 그녀에게 커피를 타주며 회사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고 퇴근 후에는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세심하게 물었다. 겉으로는 더없이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지연은 그의 눈빛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그의 시선은 늘 불안하게 흔들렸다. 자기야, 강 이사님께서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하실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들었어. 대단하신 분이시지. 그렇지. 그런데 이사님께서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 지연이 네가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사님께서도 직접 보고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지연은 순간 의아했다. 강 이사는 평소 그녀와 마주치면 늘 무표정하거나 음흉한 미소를 지었을 뿐 그녀의 업무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한 적은 없었다. 직접 보고라고 팀장님을 통하면 되지 않나? 아니야.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지연이 네가 워낙 인재니까 나중에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을 거라고 하셨대. 부사장님 되시기 전에 미리 얼굴 익혀두면 좋잖아.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설득했다. 그의 말은 지연을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강 이사에게 밀어 넣으려는 듯한 조급함이 엿보였다.
지연은 남편의 제안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그가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믿었다. 며칠 후 민준은 강 이사가 지연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며 그녀를 재촉했다. 지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야, 단둘이 식사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셋이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니야, 이사님께서 굳이 자기한테만 따로 보자고 하셨어. 업무 얘기도 해야 하고 회사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도 하실 거라고 하셨대.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꼭 가봐. 민주는 지연의 어깨를 붙잡고 강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연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지연은 결국 남편의 등살에 밀려 강 이사와의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 약속 당일 지연은 최대한 예의를 갖춘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 강 이사는 고급 레스토랑의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오느라 고생했어요, 김 팀장. 아닙니다, 이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와 마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강 이사는 업무 이야기는 잠깐 하고 시종일관 지연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물었다. 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어떤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는 그녀가 평소 어떤 옷을 입는지까지 물었다. 지연은 불쾌함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질문에 답했다. 김 팀장은 민준 군과 참 잘 어울려. 서로 능력이 출중하니 시너지가 대단하겠어. 강 이사는 붉은 와인 잔을 흔들며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민준 씨도 저를 많이 도와주십니다. 하하, 그래야지. 남자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성공하는 법이거든. 강 이사의 눈빛이 지연의 몸을 훑었다. 지연은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사님, 이제 슬슬 업무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이사님께 드릴 말씀이 많다고 해서요. 지연이 정색하며 말했다. 강 이사는 그녀의 말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능글맞게 웃었다. 급할 것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게 좋겠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둘이 친해지는 자리니까.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저녁 늦게까지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서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강 이사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재빨리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강 이사와의 만남이 결코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민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기야, 강 이사님과의 만남이 너무 불편했어. 계속 사적인 질문만 하시고 업무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시더라. 민준은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안절부절 못했다. 아니, 왜 이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혹시 무례한 행동이라도 하셨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불편했어. 다음부터는 이런 자리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알았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사님께서 워낙 사람이 좋으셔서 그런 거야. 자기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 그는 그녀를 달래려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민준의 변명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에 동의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에게서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도 민준은 계속해서 지연에게 강 이사와의 만남을 종용했다. 그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며 강 이사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고 그녀의 퇴근 시간을 체크하며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지연은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점차 지쳐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민준이 강 이사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사님, 오늘 지연이가 퇴근이 늦는다고 합니다. 제가 내일 꼭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비굴하고 초조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더 들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연이를 이사님께 보내겠습니다. 제발 이번 기회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보낸다는 말에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민준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민준이 깊은 잠에 빠지자 지연은 그의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휴대전화에서 강 이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 민준군, 자네 아내를 언제쯤 보내줄 건가? 자네의 승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서두르게. 이사님,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자꾸 저항해서. 제가 꼭 오늘 밤 안에, 오늘 밤 자네가 내게 실망감을 안겨주면 자네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게. 지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출세를 위한 도구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은 이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잠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지연은 차갑게 식은 심장을 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민준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의 숨소리조차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그를 남편으로 여길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내를 팔아넘기려 했던 파렴치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지연은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를 가슴에 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슬픔은 나약함이었고 나약함은 그녀를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민준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민준은 지연의 달라진 태도에 안심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기야, 어젯밤에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아서 미안해. 강 이사님은 그냥 자기 능력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야. 혹시라도 오해했다면 미안해. 지연은 민준의 가식적인 사과에 차갑게 웃었다. 아니야, 괜찮아. 나도 너무 예민하게 군 것 같네. 민준 씨 말이 맞아. 어쩌면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숨어 있었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안도하며 활짝 웃었다. 그는 지연의 변화를 자신의 설득이 통했다고 착각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라 믿었다. 지연은 그런 민준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그의 어리석음이 그녀의 복수를 더 쉽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민준의 제안에 순순히 따르는 척했다. 강 이사가 그녀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다. 강 이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따로 불러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녀는 그의 말에 맞장구치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강 이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만족하며 그녀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거나 은밀한 장소로 그녀를 유인하려 했다. 지연은 그의 모든 행동에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응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추악한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지연은 강 이사의 집요한 접근을 이용해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관찰력과 분석 능력을 이용해 강 이사의 약점을 하나둘씩 찾아냈다. 강 이사는 그녀를 탐하는데 정신이 팔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치밀한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연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내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후배인 이재욱이었다. 재욱은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강 이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었다. 그는 강 이사의 비리를 목격하고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하고 있었다. 지연은 재욱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녀는 그에게 강 이사의 비리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흘렸다. 재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연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연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강 이사의 비리를 파헤치려는 복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배님, 도대체 무슨 일이신 겁니까? 재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욱 씨, 강 이사는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나아가서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 나는 그 사실을 밝혀내고 싶어. 지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욱은 지연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선배님, 저도 돕겠습니다. 저도 강 이사에게 당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지연은 재욱의 결심에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재욱에게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 지혜연은 재욱 외에도 또 다른 협력자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오래된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박민아였다. 민아는 지연의 사정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연아,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 강 이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녹취하고 사진을 찍어야 해. 민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그가 너를 강 이사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증거도 필요해. 이혼 소송과 민사 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해. 민아의 조언은 지연의 계획을 더욱더 치밀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연은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치밀한 전략가이자 냉혹한 복수자였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의 삶을 파멸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지연의 계획은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강 이사와 민준의 관계를 이용해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밝혀내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의 방심을 유도하고 그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기로 했다. 자기야, 강 이사님께서 다음 주에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하시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지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좋아. 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가야지. 민준 씨가 이사님께 잘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지연의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에 민준은 안도했다. 그는 지연이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지연이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착각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고마워, 지연아. 자기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사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
지연은 민준의 가식적인 말에 속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우리 민준 씨가 잘 돼야 나도 좋은 걸. 그녀의 말은 민준을 더욱더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연이 이제 자신의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뒤에는 그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골프 약속 당일 지연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골프웨어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갔다. 민준은 그녀의 옷차림을 보고 의아해했다. 자기야, 왜 평소처럼 예쁜 옷 안 입었어? 이사님께서 자기 모습 보시고 좋아하실 텐데. 아니야, 민준 씨.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입고 싶어서. 운동하러 가는 건데 너무 꾸미면 오히려 불편해. 지연은 자연스럽게 둘러댔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작고 정교한 녹음기를 자신의 옷깃에 숨겼다. 그녀는 강 이사와 민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강 이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지연의 단정한 옷차림을 보고 약간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되찾았다. 김 팀장,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민준이에게는 자네가 억지로 왔다고 들었는데 역시 아니었군. 강 이사의 말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민준은 지연에게 눈짓을 보내며 강 이사에게 말했다. 이사님, 지연이가 이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자고 했죠. 강 이사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민준이 자네 덕분에 오늘 즐거운 라운딩이 되겠어. 김 팀장, 우리 둘이 한 팀이 되고 민준이 자네는 혼자 치도록 하게. 강 이사의 제안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연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강 이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하지만 강 이사의 명령에 거역할 수는 없었다. 민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그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제 그녀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지연은 강 이사와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했다. 강 이사는 지연에게 시시콜콜한 농담을 건네며 그녀의 옆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으려 하거나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노골적인 스킨십을 시도했다. 지연은 그의 행동을 능숙하게 피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그의 비위를 맞춰주며 그가 더 많은 것을 말하도록 유도했다. 김 팀장, 내가 부사장이 되면 우리 회사 설계팀에 큰 변화가 있을 걸세. 자네도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고, 자네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나는 자네에게 더 큰 보상을 해줄 수 있어. 강 이사의 목소리는 낮고 음흉했다. 지연은 그의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이사님,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하, 최선은 내가 정하는 거지. 민준이처럼 말이야. 자네 남편은 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자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민준이의 승진도 보장될 걸세. 강 이사의 말은 지연의 복수심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되받아치며 그가 더 많은 것을 실토하도록 유도했다. 이사님, 민준 씨는 저에게 강 이사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사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지연의 질문에 강 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리며 속삭였다. 간단해. 그저 내 옆에 있어주면 돼. 민준이처럼 말이야. 민준이에게는 자네가 나의 여자친구라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어.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세. 지연은 강 이사의 추악한 계획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연은 강 이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골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채 올라타자마자 녹음기를 확인했다. 강 이사와 민준의 추악한 거래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김지연은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 이사의 목소리, 민준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녹음 속 대화는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 이사와 민준에게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할 계획을 세웠다. 강 이사에게는 권력을, 민준에게는 성공을 잃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그녀는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강 이사의 비리가 담긴 서류들, 그와 민준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오늘 녹음한 파일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USB에 담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리고 그녀는 재욱과 민에게 연락해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그들은 그녀의 복수 계획에 박수를 보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 겁니까? 재욱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다. 재욱 씨, 우리는 강 이사와 민준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터뜨릴 거야. 강 이사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날, 그리고 민준이 승진 발표를 하는 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재욱은 그녀의 계획에 감탄했다. 그들의 계획은 그들에게 가장 큰 치욕을 안겨줄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오히려 그에게 더욱더 다정하게 대했다. 민준은 지연의 변화에 만족하며 그녀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는 지연에게 강 이사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종용했다. 지연은 그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그녀는 그들을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해 그들의 욕망을 이용했다. 강 이사는 지연의 순종적인 태도에 더욱더 방심했다. 그는 지연이 이제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었다고 착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비밀 정보들을 흘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했다. 지연은 그의 모든 말을 녹음하고 그의 행동을 모두 기록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지연아, 드디어 부사장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실 것 같아. 다음 주에 정식으로 발표가 날 거야.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기뻐했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그런 민준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가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었다. 정말 축하해, 민준 씨.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 지연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축하의 말을 건넸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감동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고마워, 지연아. 자기 덕분이야. 그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나는 성공한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지연이 너도 내 성공을 보장해 줄 거야. 하지만 민준의 생각과는 달리 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더욱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껴안는 팔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복수의 순간을 기다렸다. 다음 주 강 이사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강 이사는 자신의 승진을 자축하며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그는 민준과 지연을 초대해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다. 민준은 강 이사에게 굽신거리며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지연은 그런 그들을 보며 차가운 눈빛을 빛냈다. 이제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지연은 강이삭에 다가갔다. 강이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다. 김 팀장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민준이에게는 자네가 싫어할 줄 알았는데. 강이사의 말에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중요한 말씀이요. 지연의 진지한 표정에 강이사는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그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들어섰다. 무슨 할 말이 있나? 김 팀장. 강이사는 그녀를 유혹하려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사님, 제가 그동안 이사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 이사님께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저를 탐하기 위해 민준 씨를 이용한 것, 그리고 민준 씨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저를 이사님께 팔아넘기려 한 것, 이 모든 것을 말입니다. 지연의 말에 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김 팀장 자네 지금 미쳤군. 감히 나에게 이런 협박을 해. 강 이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연은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협박이 아닙니다, 이사님.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들은 이사님과 민준 씨의 추악한 거래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사님의 부사장 자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성공도 이제 끝났습니다. 지연의 말에 강 이사는 그녀의 손에 들린 USB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USB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피해 재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재욱과 몇몇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뒤를 쫓아오는 강 이사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지연은 재욱에게 USB를 건네주며 말했다. 재욱 씨, 이것을 가지고 있어줘. 강 이사는 그녀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김지연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해. 당장 그 USB를 내놓지 못해. 강 이사의 고함 소리에 민준과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지연과 강 이사의 대치 상황을 보며 의아해했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님?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은 지연의 팔을 잡고 물었다. 지연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복수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강 이사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이글거렸다. 지연의 차가운 선언은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지연은 재욱에게 시선을 보냈다. 재욱은 그녀의 신호를 이해하고 들고 있던 USB를 회의실에 설치된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재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지연이 강 이사와 대화했던 녹음 파일의 음성 파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가 강 이사와 민준에게서 얻어낸 문자 메시지들이 슬라이드로 전환되었다. 민준 군 자네 아내를 언제쯤 보내줄 건가? 이사님,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자꾸 저항해서 제가 꼭 오늘 밤 안에 자네의 부사장 승진 내가 보장하지. 화면을 가득 채운 문자 메시지들과 녹음된 음성들은 파티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 웅성거렸다. 민준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나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지연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거짓말이야. 이 모든 건 다 조작된 거라고. 지연은 민준의 절규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조작이라고?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승진을 위해 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추악한 진실이 조작이라는 거야.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민준을 침묵시켰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강이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지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 미친 여자, 감히 나를 협박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모든 걸 다 조작해서 너를 감옥에 보낼 거야. 강이사의 폭력적인 행동에 재욱과 몇몇 남성 동료들이 그를 제지했다. 강이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지연을 노려보았다. 김지연, 내 남편이 너를 내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너도 동의한 거잖아. 너도 성공하고 싶어서 나에게 몸을 바치려 했던 거 아니냐고. 강이사의 뻔뻔한 외침에 지연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다. 동의,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추악한 제안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저를 탐했지만 저는 당신의 욕망을 이용해 당신의 파멸을 계획했습니다. 지연의 말은 강 이사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그녀를 얕봤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다. 바로 그때 미나 변호사가 기자들을 대동하고 파티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지연이 건넨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 강 이사의 비리와 민준의 파렴치한 행동은 다음 날 아침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강 이사는 다음 날 아침 해고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수십 건의 횡령, 배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뒤에 있던 비리 네트워크도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연의 복수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동료들의 비난과 경멸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연은 모든 것이 끝난 후 민준에게 이혼 소장을 건넸다. 민준은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민준의 후회는 진심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보며 말했다. 용서, 당신은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 오션아,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야망을 위해 팔아넘겨졌던 도구였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김지연은 모든 것이 끝난 후 공허함에 휩싸였다. 복수를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강 이사와 민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신뢰, 그리고 그녀의 순수함.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지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고 냉혹하고 그리고 외로웠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그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은 지연의 복수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내를 팔아넘기려 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지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삶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그는 혼자 남겨져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나날을 보냈다. 그의 삶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 이사는 횡령, 배임,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뒤에 있던 비리 네트워크도 모두 밝혀져 회사 전체가 큰 위기에 처했다. 회사는 강 이사의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회사는 강 이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끝났다. 지연은 이혼 소송을 마친 후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인 박미나 변호사를 만났다. 미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 미나 고마워.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을 거야. 지연은 미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미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날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미나는 지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녀는 지연의 재능과 능력을 아쉬워했다. 지연아,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우리 회사는 네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네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지만 나는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미나의 제안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다시 사회로 나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그녀는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펼쳤고 그녀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그녀는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축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김지연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공사 현장에서 옛 동료인 이재욱을 우연히 만났다. 재욱은 그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달려왔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욱 씨, 저도 반가워요. 재욱 씨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지연은 재욱의 환한 미소를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의 복수가 그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